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내용 하나씩 확인해보기 전에 화면으로 헤드라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미국 3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의 확정치가 연율로 3.1%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은 플랜 B를 하원 표결에 붙이겠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조만간 삼성전자가 애플 소송과 관련해 스마트폰 표준 특허를 남용했다는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호재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주요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특히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오늘 주요 지표가 일제히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되겠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은 3.1%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월 달에 수정치가 2.7%였는데 0.4%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가는 2.8%를 예상했는데요.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4.1%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경제가 회복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고요. 전문가들은 무역 호조라든가 헬스케어 지출이 증가했고 지방정부의 건설이 확대된 것이 GDP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특히 무역이 예상보다 좀 좋았던 네. 것이 주목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부분이 호조를 보인 것이 GDP 성장률 데이터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수입은 지난 2009년 2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감소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무역 수지 적자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고요. 무역 부분은 3분기 GDP 성장률에 0.38%포인트 기여했다라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입이 줄어든 것은 내수가 약화하는 신호가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배로 살펴보면 정부 지출이 당초에 3.5% 증가해서 3.9%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정부 지출은 3분기 GDP 성장률에 0.75%포인트 기여했다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았다는 점은 분명 호재성 요인인데요. 이 3분기 성장률 호조가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네요. 네, 3분기의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만 이 같은 호조세가 이어지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가 글로벌 경제 둔화로 낮아질 가능성이 큰 데다 정부 지출도 재정적을 피하기 위한 협상 과정 중에서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3분기의 성장률이 지속하는 것은 다소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지출 부분은 3분기 헬스케어 지출이 늘어나면서 1.6%로 0.2%포인트 상향됐는데요. 기업 재고는 613억 달러에서 603억 달러로 하향됐다는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택 지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전이 됐는데 이 기준 주택 매매가 좀 큰 폭으로 늘었다고요? 네, 오늘 주택 지표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전미중개인협회가 11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를 공개했습니다. 5.9% 증가해서 504만 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왔는데 주택 구매자들에게 세제공제 혜택이 주어졌었던 지난 2009년 11월 이후에 3년 만에 최대폭 증가세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487만 건도 웃도는 수치가 되겠고요. 중간 가격이 특히 1년 전에 비하면 10.1%나 높아졌습니다. 18만 600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압류를 포함해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는 주택 판매를 꺼리고 있다라는 조짐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 지표를 보면요. 어젠 좀 혼조세였는데 다시 한번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인 회복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부진했네요. 또 소비 심리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 좀 부진했던 지표들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만 고용시장 지표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동부가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공개했는데요. 36만 1000건을 기록을 해서 전주 대비 1만 7천 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상치가 35만 7천 건이었는데 예상보다 수치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시장을 자세히 가늠할 수 있는 4주 평균은 36만 7,750건을 기록을 해서 1만 3,750건이 감소했고요. 이는 2개월 내 최저치가 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공개한 11월 경기 선행지수는 95.8을 기록을 해서 전월 대비 0.2% 하락했고요. 예상과 일치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네, 제조업에 대해서는 호전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12월 재료지수를 공개했습니다. 8.1을 기록을 해서 11월 달에 마이너스 10.7에 비한다면 대폭 개선된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4.0도 웃도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이후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분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15포인트 올랐고 현재 출하 지수 역시 25포인트 급등했다라고 필라델피아 연은은 밝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표들 야구했네요. 제조업, 그리고 주택, 그리고 GDP 성장률 좋게 나왔다는 점 확인을 해봤고요. 네. 재정절벽 협상 그러나 여전히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이 이른바 이 플랜 B를 표결로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하죠. 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자신이 제안한 플랜 B를 하원 표결에 붙이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과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지수가 오름세를 보인 것도 베이너 의장이 이 같은 발언에 좀 기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플랜 B 하원 표결과 관계없이 협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리 리더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에서 플랜 B의 상정은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이 플랜 B 같은 경우에 하원은 통과를 하겠지만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원 같은 경우에는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시장은 보고 있죠. 네, 이 하원 표결, 이 뉴욕장 기준으로 7시에서 8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10시쯤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21일부터 이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언제 다시 소집이 될 예정인가요? 네, 미국 상원은 다음 주 목요일인 27일 날 다시 소집이 될 전망입니다. 재정절벽 데드라인은 5일 전에 상원이 다시 소집될 예정인데요. 일단 베이너 의장이 제기한 플랜 B가 상정되고 또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어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어떤 해결안을 내놓을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특허 전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쪽으로 좀 악재가 좀 전해졌는데요. 이 유럽연합이 삼성의 표준 특허 남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유가 오늘 삼성전자가 애플 소송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표준 특허를 남용했다라는 성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아킨 알모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위원장은 내부 절차상 이 같은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고요. 성명을 곧 낼 것이며 시기는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 초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남용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명확하기 위해서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EU 쪽의 입장이 삼성그룹주에 어떤 영향 미칠지 좀 봐야겠네요. 네. 유럽 증시 마감을 좀 볼까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재정절벽 협상에 계속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오늘 유럽의 주요 증시는 보합권에서 소폭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05% 빠졌는데 프랑스 증시는 0.06%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독일 증시가 0.05% 역시 올랐습니다. 스톡스 600 지수는 0.06% 오른 280.81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5월 이후에 9개월 내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UBS가 1.1% 빠졌는데 홍콩 금융당국이 리버 관련해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마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상품 시장에서 주요 상품 가격은 혼조세로 현재 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고려해서 유가는 올랐지만 금값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국제 유가는 배럴당 0.03% 올랐습니다. 90.01달러를 기록하면서 시간에 거래해서 9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1.18% 빠져서 1648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3.1%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수정치에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수출과 개인 소비 지출, 기업 설비 투자 등이 생각보다 개선된 덕이었습니다. 존 베이너 미국 하원 의장은 플랜 B를 하원 표결에 붙이겠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이날 저녁에 예정대로 하원에 플랜 B를 표결에 붙여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이르면 연말 삼성전자에 대한 EU 반독점법 위반 성명을 발표합니다. 애플과의 특허 법정 공방 과정에서 표준 특허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